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곧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다들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 이때까지 버텼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승은 그냥 오롯이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난리가 난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종목이 거의 1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업이 15% 오른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죠. S&P 500은 2%. 굉장히 강합니다. 한 가지 한국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여기서 보이죠. 글로벌 지수를 보면 원달러가 아직도 1,300원 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왜 약한지 보이는 거죠. 한국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로 가야지. 그다음에 대만의 TSMC로 가야지. 도무지 한국에 돈이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반영돼 있는 거고. 한국 시장에 돈이 들어올 타이밍이 곧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이 글로벌 랠리에서 한국이 소외돼 있지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 15%, 12% 급등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미라클 초대장이 왔으나 한국만 배달 사고다. 초대장을 못 받은 한국 증시는 강보합 수준의 상승에 그치면서 시스템 반도체 파티에서 나홀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를 나눠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지만 AI랑 지금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흉내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챗 GPT를 서비스하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좀 그래도 한국형 시장을 장악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AI를 강조 드리는 거고, 이 AI 랠리는 이제 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앞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녹아들 거고요. 그러면 방방 곳곳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겁니다. 한국형 AI에 맞는 기업들이 있겠죠. 외국의 구글이 아무리 만능이고 검색 엔진이 좋아도 우리나라 시장은 네이버지 않습니까? 검색 시장에서. 즉, 그 지역에 토착화되고 피딩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AI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종목들도 집중 탐구할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알아보시죠. 앞으로 좀 시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건질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미장으로 다 몰리고 있고 미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나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결국엔 한국 시장에 적응을 해야겠죠. 거기서 좀 찾아가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한국 시장은 좀 지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랠리하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랠리하죠. 그 바이오 관련주들 랠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엄한 종목이 랠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얼마 전에 롱바디 음봉, 거래량이 터진 음봉을 그렸죠. 저는 이제 시세가 끝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일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비슷한 테마죠. 국일제지. 국일제지도 이렇게 급등해서 거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죠. 거의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꺾이고 삼중천정형을 그린 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 상태죠.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된다라는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성 델타테크. 여기 좀 제가 자주 투자하긴 했으나 지금 좀 말을 아끼게 되네요, 사실.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특히 주가는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모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광란의 파리가 끝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영역이고요. 특히 이 롱바디 음봉, 거래량이 터진 롱바디 음봉은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서 볼까요? 지금 이게 캔들 볼륨 차트인데요. 거래량이 터진 캔들은 넓이가 큽니다. 면적이 커요. 지금 가장 옆넓이 면적이 큰 곳이 어디죠? 여기 딱 보이죠? 거래량. 얼마죠? 5천원대입니다. 5천원대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도 6천원, 8천원대 거래량이 터졌죠. 넉넉 잡아 6천원이라 할게요. 6천원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터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사람일지 고래일지 모르죠. 그 다음에 주가가 거래량 없이 좀 횡보하다가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시작했는데요.
전고점을 뚫어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서는 거의 뭐 물량을 거의 확보를 한 거죠. 얼마죠? 2만 원대입니다. 6천 원대와 2만 원대. 그럼 그냥 단순 세모로 나눠 볼게요. 13,000원이라고 봐야겠죠. 13,000원에 그 고래들의 평단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10배 넘게 올랐어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뭐 200배가 올랐죠. 지금 그냥 작게 잡아도 10배, 많이 잡으면 200배 오른 이 종목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단기 트레이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채팅방에서요. 근데 사실 매수를 못했어요. 욕심을 좀 많이 냈죠. 조정폭을 좀 욕심을 많이 냈었는데, 그까지 떨어지진 않았고, 좀 기다렸으나 매수는 못했는데요. 여기서는 급등락이 좀 반복은 될 거예요. 근데 그 가격폭이 막 예전에 그 주가들이 폭락하듯이 그렇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많이 좀 진폭이 크게 횡보할 겁니다. 진폭이 크게 횡보하다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 작전을 세울 수 있겠죠. 10만 원대까지 조정 보이는 건 좀 참아보는 겁니다. 10만 원대 보면 거기서 반등을 하면 거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 놀이를 하는 거죠. 15만 원까지 오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을 하고 다음 지지선 뭐 7만 원대까지 기다려 본다거나.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약간 느긋하게 데드캣 바운스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겁니다. 이런 상승에 동참해서 나도 몇십 배를 먹을 거야 라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주 관련주로 지금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에코프로도 이때, 근데 에코프로는 좀 성격은 다르죠. 에코프로도 말씀드렸다가 뭐 많은 욕은 먹었으나 지금은 좀 평가가 다르죠. 그때 지금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아무튼 신성 델타테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저퍼 관련주를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퍼 관련주가 조명을 받다가 조정을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퍼 관련주가 사람들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가까이 보실래요? 잠깐만요. 가까이 보시면 이게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인데요. 2월 초부터 2월 23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봤습니다. 뭐죠? 현대차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이닉스. 이거 이해가 되죠? 현대차는 저퍼 관련 그 대표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기타 등등 있습니다. 저퍼 관련주들의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HLB는 지금 우리 주력 종목 중에 하나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4위가 신성 델타테크인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신성 델타테크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찐 외국인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상태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가 관련주 중에 한국전력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제가 저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였죠. 23,000원이니까 저는 어차피 평단가가 매우 매우 낮아서 지금 현재 큰 수익권인데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올라간다면 3만원까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3만원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박스권 놀이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형주의 공매도 줄타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공매도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매도 잔고 상환이 아마 3만원쯤 되면 멈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전력의 공매도는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공매도 상환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한국전력을 괴롭혔던 세력이 누구였죠? 기관, 외국인이 끊임없이 팔았습니다. 끊임없이. 최근 상승 때는 어떻죠?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뭐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다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즉 한국전력은 바닥권이고, 계속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닥권이고 여기서는 바닥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대형주의 박스권은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락을 끊임없이 한 다음에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다음 떨어지는 거죠. 결국엔 박스권이 형성된 겁니다. 박스. 3만원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전력은 3만원대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공매도 상환이 매우 많이 이루어진 게 상승폭을 좀 제한할 수 있으나, 아마 여기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공방이 좀 펼쳐지겠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마 3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국전력의 미래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신성 델타테크랑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이번에 동결했는데요. 잘못된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자극 않겠다. 사실 지금의 한국 시장의 금리는 주식시장이랑 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부동산 이 부채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부채가 터지면 곤란하겠죠. 터질 것 같진 않아요. 터질 것 같진 않고. 삼성전자입니다. ASML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합니다. 6조를 벌었다. 이 6조를 어디다 쓸까요? 삼성전자가 분명히 투자했을 겁니다. 어떤 투자? ASML 지분을 매각했으니 반도체에 투자한다? 뭐 물론 반도체에도 투자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로봇과 AI에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거는 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은 제가 뭐 아무런 뭐 근거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 반도체 엔비디아 4분기 순이익이 769%쑥 올랐다. 시간에 거래 7%가 급등했다. 지금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어떤 얘들이 그 매출 비중을 봐야 되는데요. 얘들이 지금 그래픽 카드를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엔비디아인데. 근데 얘들이 이번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데이터 센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거예요. 이건 제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관계를 설명드릴 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는 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늘 거고 이제는 고집적으로 가겠죠. 고집적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엔비디아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이 제한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2000년 초반 2001년에도 저퍼주가 있었습니다. 예, 저퍼 테마주가 활짝 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퍼 테마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저는 저퍼 테마가 단기 관심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인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제 기업의 경영인들도 자신들의 기업이 저 PBR 상태고 주주들의 눈밖에 나가고 있고 관심에 멀어져 있다를 인지하면 아마 기업 개선을 위한 액션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배당이겠죠. 배당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외국인 기관이 필연적으로 들어옵니다. 걔들은 기본적으로 그 배당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보험 관련주. 보험 관련주들은 보험비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건물을 사거나 꾸준히 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안정적인. 그러면 배당주가 안정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 PBR주들이 자신들의 기업 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을 늘릴 거고, 그럼 그 배당에 몰리게 되겠죠. 결국에 수급이 몰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PBR 중에서는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PBR도 천천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상승 랠리가 시작됐을 때 탑승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막 마치 점쟁이처럼 저 PBR 종목을 선점해서 상승을 정말 바닥부터 누리겠다라고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저 PBR인 종목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가 굉장히 지속돼야 되는 종목인데 배당을 늘릴 수는 없겠죠. 또는 투자가 지속돼야 되는 종목인데 배당을 늘렸다가 투자를 못하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 PBR인 상태라고 해서 무턱대고 매수했다가는 아마 신저가 랠리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단기 테마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랠리를 펼칠 테마축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곧 주말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